안녕하십니까? 오늘은 VC 밸류에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C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전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고 재량 현금 흐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프리 캐시 플로우와 그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프리 캐시 플로우들의 현재 가치 합인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컨셉이고 밸류에이션의 기본. 결국 밸류에이션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구하고 할인율을 구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하는 게 밸류에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란 뭔지 위키피디아 링크도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고. 네, 그렇죠. In corporate finance, free cash flow or free cash flow to the firm, 네, FCFF is a way of looking at a business cash flow to see what is available distributing all the security holders of a corporate entity. 프리 캐시 플로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인데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현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리 캐시 플로우겠네요. This may be useful to parties such as equity holders, debt holders, preferred stockholders, convertible security holders.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 여기서 이제 채권, 론도 투자자로 일단 했는데요. 네. 어쨌든 회사에 돈을 댄 자금을 공급하신 분들. When they want to see how much cash they can be extracted from a company without causing issues to its operation. 결국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신 분들이 현금을 꺼냈을 때 회사의 오퍼레이션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 운영에 아주 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빼낼 수 있는 현금의 양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Free cash flow can be calculated in various ways. 네, 프리 캐시 플로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 Depending on audience and available data. 그래서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데이터가 음, 분석 가능한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네, 계산 가능하다. 사실 이 모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든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a common measure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take the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es. 네, EBIT. 일단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를 구해서 multiplied by 1 minus tax rate. 그러면 텍스가 얼만큼 빠져나가는 게 earning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텍스를 지급하긴 이전 현금으로 해서 텍스 레이트를 곱하니까 이제 텍스를 뺀 게 되겠죠. 여기에 뭘 더하냐면 감가상각과를 더하는 거죠. 감가상각을.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건 이제 실제로 나가는 현금이 아니니까 이걸 더하고 and then subject change in working capital and capital expenditure. 그래서 사실상 이건 이제 현금이 직접 나가는 거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투자, 운전자본, 네, 이거의 변화를 다시 빼주는 현금과 관련된 겁니다. 중요한 거, 프리 캐시 플로우는 흔히 말하는 이익과 다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이익, profit net income과 다릅니다. 네. As free cash flow takes into account the purchase of capital good and change in working capital. 네. 그래서 네, 자본 투자와 운전 자본의 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익과 다르다. 그렇죠? 이익은 이런 것들을 스무딩을 하죠. 캐피탈 굿 투자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 캘큘레이션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 알아야 됩니다. Free cash flow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네. 먼저 current income statement를 보고
네, 이거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고 거기서 EBIT를 해다가 1 마이너스 텍스 레이트를 하면 정부한테 내야 되는 돈이 빠져나가다. 현금에서 earning before insurance tax에 출발해서 먼저 정부한테 줄 걸 빼요. 그 다음에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을 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change in working capital. working capital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돈이 쓰였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빼줘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기의 밸런스시트과 지금의 밸런스시트를 비교해서 얼마나 워킹 캐피탈이 변하냐. 커런트 에셋 앤 라이어빌리티 어카운트를 봐서 네. 커런트 에셋 앤 라이어빌리티 어카운트를 보고 워킹 캐피탈의 변화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캐피탈 익스펜디처도 돈이 나간 거죠. 캐펙스. 역시나 이전기와 지금의 재무 상태표를 비교해서 공장, 무형 유형 자산에 들어간 거 PPE라고 하죠.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어카운트에 들어간 걸 이렇게 빼서 프리 캐시를 불른다. Note that first three line above are calculated under standard statement of cash flow. 현금 흐름표, 예, 현금 흐름표를 계산한다. When net profit and tax rate applicable are given, you can also calculate by taking 예, net profit과 tax rate를 우리가 주어질 때 net profit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네, 여기에 interest expense를 더하면 네, 사실상 여기서 이제 이거가 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earning before interest tax 중요한 개념 이것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net profit이 주어지면 순이익이 주어진 순이익에다가 이자율 이것도 투자자한테 결국 줘야 되니까요. 채권 자금 조달한테 줘야 되니까 이자는 더하고 그 다음에 네 캐펙스는 빼고 워킹 캐피탈의 변화는 운전자분의 변화는 빼주고 그다음에 텍스 쉴드 그렇죠? 텍스 비용 절감한 거. 네. 를 빼면 인처러스트 익스펜스는 텍스 왜냐하면 이게 더블 계산이 되겠죠. 인처러스트 익스펜스를 더해줬으니까 그죠? 이걸 캐시로 더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자를 비용으로 해서 세금을 절약한 부분 사실 더 빼줘야 되겠죠. 여기 더했으니까 네 더했으니까 빼줘야 돼. 그래 앞뒤가 그렇게 캐시 플로우도 된다. where net capital expenditure는 CapEx에서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을 빼준 거고. 네. 그렇죠? 넷이니까 넷. 텍스 쉴드는 net interest expense에서 마지널 텍스를 회사의 한계 세율, 한계 세율에 회사의 이자 비용을 곱한 거가 된다. 또 다른 방법도 했어요. profit after tax와 debt equity ratio까지 가능하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profit after tax가 주어지면 인컴 텍스 스테이트먼트에서 profit after tax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현금에서 출발해서 역시나 change in capital expenditure 네 capital expenditure를 더하고 빼주고요. 네 돈이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빼주는 게 아니라 debt equity ratio를 어드저스트한 만큼 빼줘야 된다. 그렇죠?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when D debt equity ratio다. 그래서 debt equity가 3대 4면 7분의 3이 된다. 그렇죠? 레버리지 레이쇼죠. 네. 7분의 3을 해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다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아모타이전을 더해주고 네. 그 다음에 체인지 인 워킹 캐피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텍스 비용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달하는 네. 텍스 뎃을 이 부분에서 뎃으로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뎃으로 채권으로 조달이 됐고 태권으로 조달이 됐으면 그렇죠? 태권으로 조달이 되면 그분의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걸 고려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네, 네 이렇게 계산한다. 참고로 여러분이 회계학에서 배웠던 넷 인컴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하고 워킹 캐피탈의 변화를 더하면 이걸 우리가 캐시 플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캐시플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인베스트먼트 오퍼레이션 캐피탈을 보면 레버드 프리 캐시플로우가 된다. 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여기 이제 흔히 혼동하기 쉬운 프리 캐시플로우와 넷 인컴에 대한 차이를 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the first accounting for the purchase of capital good. 네, 캐피탈 구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net income deducts depreciation. net income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서 투자를 한꺼번에 투자가 현금에서 확 이익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을 창출했으니까 그걸 매칭시키기 위해서 스무딩을 하죠. 그래서 디프리시에이션에서 조금씩 빼주는데 프리 캐시 플로우는 당장의 현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걸 다 빼주는 거죠. That's why net income deducts depreciation, while the free cash flow measures use the last period net capital purchases. 다 빼준다. 네. The second difference is that 두 번째 차이점은 free cash flow는 make adjustment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 네, free cash flow는 운전자분의 조정을 해준다. Where net income approach does not. 네, 그렇지만 당기 순이익, 회계적 이익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Typically, in a growing company with a 30-day collection period for receivables. 네, 그렇죠.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 돈을 받는데 30일, 그렇죠. 3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a 30-day payment period for purchases, 그렇죠. And the weekly payroll, it will require more working capital to finance the labor and profit components embedded in the growing receivable balance. 그렇죠. 네. 돈을 받는데 30일이 걸리고, 네, 페이먼트 피리어드가, 네, 하고, 네, 페이롤은 위클리면, 그렇죠. 네, 워킹 캐피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이 생각나네요. 쿠팡은 어떻습니까? 쿠팡은, 네, 무지막지한, 네, 워킹 캐피탈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현금을 다시 줄 때, 자기가 이제 쿠팡은 물건을 사와서 팔잖아요. 물건을 사온 측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다가 돈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줄 때까지 그 차이에 엄청난 일이 현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넷 프리 캐시 플로우는 오퍼레이션 캐시 플로우에서 캐피탈 익스펜스 투 킵 커런트 레벨 오브 오퍼레이션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디비던드 빼고 커런트 포션 오브 롱텀 뎃을 빼고 디프레이션을 빼주면 된다. 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얼터너티브 포뮬라도 나와 있네요. 네. 프리 캐시 플로우. 네.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있고 빼기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빼기 익스펜디처 necessary to maintain asset. 캐피탈 익스펜디처. 캐피탈 빼주고 but this does not include increasing working capital 빼주고 워킹 캐피탈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차지를 또 빼준다.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는 52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여기서 그렇겠죠.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also known as NOPAT. 네, NOPAT 또는 52 net operating profit 이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를 빼주는 거죠. IT is investment during period T including various of working capital.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피탈의 변화. 네, 여기 나온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 이 정도 뭐 충분히 여러분이 네,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좋은 말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도 이제 채권을 그렇죠. 채권 계약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unlevered free cash flow와 그렇죠. 그다음에 levered free cash flow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unlevered free cash flow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놈이에요. 흔히 말하는. 네. unlevered free cash flow는 cash flow before interest payment. 그 채권자들한테도 줄 돈을 포함한 그런 거죠. is defined as EBITDA. 네. 그렇죠. earning before interest, tax, amortization에서 CapEx를 빼주고 우리가 배운 대로 워킹 캐피탈의 변화를 빼주고 텍스를 빼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죠. This is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이에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If there are mandatory repayment of debt,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는 빼고 생각하자. Then some analysts utilize levered free cash flow. 그래서 some analyst는 levered free cash flow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주가를 특히 계산하는 살 때, 네, 이럴 때 levered free cash flow 계산을 그래 채권에 이렇게 나가는 걸 빼고 This is the same formula above, but less interest than mandatory principal repayment. 그래서 이자 비용까지 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줄 거를 뺀, 채권자한테 줄 거를 뺀 현금 흐름을 이제 우리가 levered free cash flow라고 하죠. The unlevered cash flow, UFCF, is usually used industry norm. 얘가 인더스트리 놈이다. Because it allows for easier comparison between of different company cash flow. 네, 그래서 네, 회사마다 비교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네, 회사마다 비교를 쉽게 위해서 이자 비용을 빼주지 않는다. 캐시플로우를 계산 이자 비용을 빼주지 않는다. 어떤 회사가 이자 비용이 많고 적은 거에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게도 그렇게 한다. 어,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It is preferred over levered cash flow when conducting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different capital structure on the company. 그래서 회사가 똑같은데 똑같은 회사면 돈도 똑같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캐피탈 스트럭처가 달라서 어떤 회사는 이제 대시 많고 어떤 회사는 대시 적으면 대시 많은 회사는 이자 비용이 크겠죠. 그래서 거기는 레버드 캐시 플로우는 더 적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레버드 캐시 플로우로 하면 오퍼레이션이 똑같은 두 회사는 똑같겠지만 캐피탈 스트럭처가 달라지면 언레버드 캐시 플로우는 같지만 레버드 캐시 플로우는 달라지겠죠. 레버드 캐시 플로우는 달라지고 특히 채권을 많이 쓰는 회사의 레버드 캐시 플로우가 좀 더 레버리지 이펙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작을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뱅커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할 때 이제 다른 과목도 많이 쓴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 네,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과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에쿼티 이를 이제 차이를 두죠. 그래서 free cash flow to the firm은 after tax operating income, after tax operating, 텍스를 빼고 operating income에다가 non cash charge, 그렇죠. 돈이 나가지 않지만 비용으로 계상되는 항목들은 더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CapEx는 빼주고 워킹 캐피탈 빼준다. 그래서 free cash flow to the firm이 되고요. 넷 인컴에다가 넌 캐시 차지 DNA 더해주고 캐피탈 빼주고 체인지 워킹 캐피탈하고 넷 바로잉까지 이제 더해주면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는 풀리 뭐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에다가 거기다가 채권자에서 도달한 은행에서 빌린 돈, 채권을 발행해서 들어온 추가적인 돈에서 걔네들한테 지급해야 될 이자율을 뺀 거. 이자율을 뺄 때 이자를 지급한 만큼 세금을 덜 내니까 텍스 이펙트를 고려해서 네, 이렇게 고려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활용되나
네, 이게 중요한데요. 네. Free cash flow measures the ease with which business can grow and pay dividend to shareholders. 아, 그렇구나. 그래서 free cash flow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상징한다. When profitable businesses may have negative cash flow, 네. Even profitable businesses may have negative cash flow. 그래서 굉장히 돈 잘 버는 회사도 캐시플로우는 네거티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흑자 도산까지 발생하고 their requirement for increased financing will result in increased financing cost, reducing future income. 네. 그래서 이런 profitable 비즈니스도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파이낸싱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네, 미래의 인컴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다 네, 고려해서 네, 회사가 얼마나 쉽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배당을 잘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지급한다. 단순히 프로핏만 하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개의 파이낸싱이나 투자 때문에 실제로 돈이 없는데 이제 그죠? 흑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 미래 파이낸싱 코스처럼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걸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티드 밸류 네, 미래 현금을 할인하게 되는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을 보면 더 인트린식 밸류, 회사의 내재 가치와 company's the present value of all future cash flow. 네, 우리가 배웠죠. 회사의 본질 가치라는 건 회사가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청산 가치를 더한 거죠. 이걸 이제 할인해서 더한 거죠. 여기서 더 프리점션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더 캐시플로우 are used to pay dividend to shareholders. 네, 그래서 여기 발생한 캐시플로우는 미래에 발생하는 쉐어홀더들한테 언젠가 나올 돈이다. 지급할 돈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맞는 거죠.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제 할인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Some investors prefer using free cash flow instead of net income to measure companies' financial performance.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회사에서 발표하는 단기 순이익보다 오히려 프리 캐시 플로우를 더 선호하고 이익보다 그걸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more difficult to manipulate 된다는 거. 왜냐하면 현금 자체는 매니퓰레이트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익은 아까 본 뭐 여러 가지 리시버블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조절 가능하지만 현금은 훨씬 더 매니퓰레이트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현금도 매니퓰레이션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The problem with this presumption are itemized as cash flow and return of the capital. 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연 현금주의 회계 결국 우리 회계학 수업을 들으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의 차이점.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발생주의 회계가 발생해서 발생주의 회계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회사의 영업 상태, 회사의 오퍼레이션이 더 잘 반영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를 무시하고 현금주의 회계로만 회사를 분석하는 건 역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네, 현금과 네, 현금주의 회계, 특히 프리캐시 플로우와 회사가 발표한 어닝 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의 질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익의 질. 네, 이익의 질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익의 질은 뭐냐면 회사가 이익을 냈는데 이게 현금과 회사가 실제 창출하는 프리 캐시플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별로 없으면 이익의 질이 좋다. 차이가 많이 나면 이익의 질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가 중요하지만 현금주의 회계에서 말하는 이 프리 캐시플로도 꼭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The payout ratio 중요한 개념이죠. It's a metric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distribution from the rich oil and gas royalty trust and income trust. 네.
이런 트러스트들을 펀드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 거죠. The distributions are divided by the free cash flow. 그래서 네, 회사가 창출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와 회사가 이 펀드들이 창출하는 펀드들이 로 흘러 들어오는 프리 캐시 플로우와 펀드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거나 비율, 이 페이아웃 레이쇼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펀드를 분석하는 매우 유용한 툴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문제. 네.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시 프로블럼. 프리 캐시 플로우는 이제 우리 파이낸스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는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리인 비용 측면에서 생각할 때 프리 캐시 플로우는 매우 중요한 네, 개념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는 파이낸스에서 대리인 비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젠슨이 매우 유명한 페이퍼를 썼는데 Free cash flow allows fund manager to finance project earning low return, which therefore might not be funded by the equity bondholders. 그래서 회사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으면 회사의 매니저들이 회사의 현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매니저들이 그걸 비생산적으로 네, 회사에는 안 좋지만 자기 커리어에는 좋은 사업에 써버릴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1970, 80년도에 이제 오일 인더스트리를 이 전센 파이낸스의 대가분이 분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제대로 현금이 안 쓰이고 있다. 이런 걸 분석한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많으면 네, 에이전시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네, 회사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에이전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프리 캐시 플로우 한번 보시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죠.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가 있고, 네,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 네, there are two ways to estimate the equity value using free cash flow. 네, 먼저 FCFF를 이용하는 방법,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을 계산하는 방법은 discounting free cash flow to the firm.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네, 프리 캐시 플로우를 회사에 발생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을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로 할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엔터프라이즈가 밸류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로 할인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된다. EV가 된다. 그래서 EV에서 the firm's net debt and the value of other claims are then substituted to the EV to calculate equity value. 회사의 주가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있으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다른 이해관계를 줘야 될 걸 빼면 나머지 다 에코티 홀더는 그 에코티 밸류가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웨이트 레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은 그렇죠. 코스트 오브 뎃과 코스트 오브 에코티의 가중 평균인 거죠.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물론 코스트 오브 뎃은 이자 비용을 빼주고요. 아, 텍스는 빼주고요. 텍스를 절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가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을 계산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로 할인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한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채권 계획, 채권의 네, 채권 가치를 빼버리면 주가가 된다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캐시 플로우 투 에코티만 계산하는 거예요. If only the free cash flow to equity are discounted, free cash flow to equity만 계산해서 그걸 cost of equity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if only the free cash flow to the equity FCFE are discounted, then the relevant discount rate should be the
required return on equity, cost of equity죠. 그렇게 하면 이제 네, 바로 주가가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자한테 줄 건 미리 빼버렸잖아요.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에서 네, 채권자다 줄 걸 빼버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가 됐고 그걸 이제 할인하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 할인하면 주가가 돼야 되겠죠. It is provided more direct way of estimating equity value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both approach should yield the same equity value.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주가를 계산하나 같이 나와야 되겠죠. 이때 인풋 밸류는 컨시스턴트 해야 될 겁니다. 프리 캐시 플로트 에쿼티를 이렇게 보면 다 벤처 회사를 밸류에이션에 필요한 네, 개념이죠. 프리 캐시 플로트 에쿼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본 개념이죠. 프리 캐시 플로트 에쿼티는 프리 캐시 플로트 펌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거 그렇죠? 채권 현금으로 들어온 거에서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빼버린 거 채권자한테 줄 거 채권자한테 받은 거 채권자한테 줄 거 받을 거 더하고 줄 거 빼버리면 얘 프리 캐시 플로 에쿼티가 되고 이걸 이제 다이렉트리 디스카운트 코스트 오브 에쿼티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된다. 네, 그러면 주가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뭐 디테일한 계산은 뭐 이렇게 네. 넷 인컴에 디프리시에이션에 아모타이제이션 더하고 캐펙스 빼고 워킹 캐피탈의 변화 더하고 빼고 넷 바로잉 더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네, 다 이제 컨시스턴트한 거죠. 캐펙스에서 DNA를 빼고 여기에서 레버리지 데드 레이시오를 곱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한꺼번에 여기서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넷 바로잉의 이자까지 한꺼번에 넷 바로잉이 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네. 뭐 다 용어는 아시죠? 네. 캐피탈 익스펜디처는 네. 픽스트 에셋 워킹 캐피탈은 네. 오퍼레이팅 리퀴디티인 거고요. 한번 볼까요? 워킹 캐피탈이 뭔지. WC 그래서 워킹 캐피탈은 커런트 에셋에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를 뺀 거. 네. 그래서 커런트 에셋을 대표하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버블스 어카운트 리시버블, 인벤토리, 네, 이런 거고요. 캐시 라이어빌리티, 어카운트 페이어블, 네,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워킹 캐피탈 사이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 투 더 펌과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 캐시 플로우,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 두 개를 여기 다시 설명을 해놨네요. 네, 회사가 회사가 부채가 없다. All equity finance is free cash flow to the firm하고 free cash flow to equity는 당연히 같아지겠죠. 네. Free cash flow is a cash flow available to the suppliers of capital. 네. 결국 free cash flow to the firm은 회사의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available 하는 after all operating expenses including taxes are paid and working capital and fixed capital investment are made. 그래서 운전자본과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다 하고 세금 내고 남은 거 난 거죠. 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더 에쿼티는 캐시 플로우 available to the firm's common stockholders only. 주주들에게 갈 수 있는 주주들에게 available한 현금이다. 프리 캐시 플로우 to the firm은 is the cash flow available to all the firm's providers of capital once the firm pays all the operating expenses and expended needs to support the firm's productivity, productive capacity.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 채권자까지 포함해서 네, 그 사람들이 빼갈 수 있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인데 가져갈 때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건 빼고 캐피탈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니까 빼고 그런 거 이제 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these providers, the providers of capital 여기서 이제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에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우선주주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거죠. 네. 캐시 플로우 투 에코티가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죠. 네. Like cash flow to the firm, the free cash flow to equity can be negative. 네, 그렇죠. free cash flow to the equity가 negative면 어떻게 되냐? It's a sign that the firm will need to raise on new equity, not necessarily immediately. 그렇죠? 이런 경우는 주식을 더 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회사일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네, 다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말이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free cash flow to the firm FCFF를 WACC weighted average of cost of capital로 할인한 거다. It is the sum of claims. 그렇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free cash flow to the firm을 할인한 free cash flow to the firm이 FCFF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이 빼갈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이 미래에 발생할 프리 캐시 투더 프리 캐시 플로우 투더 펌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 빼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모두 미래에 발생한 걸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구해서 더한 거니까 그거는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각각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모두 현재 가치 합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클레임의 밸류가 될 겁니다. 밸류. 그래서 it is the sum of the claims by all claimant. 네, 자금을 제도한 사람들이죠. capital providers, creditors, 네, 담보가 있던 없던 간에 and shareholders, 우선주거나 아닌 간에. 그래서 이제 enterprise value는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enterprise value는 뭐로 이루어져 있나? enterprise value는 당연히 그렇죠. enterprise value는 그러니까 채권자의 가치, 채권자가 가져갈 가치, 주주가 가져갈 가치니까 common equity, 회사의 주가, 네, 장부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치, 그게 이제 주주들의 몫이니까 주가의 회사의 가치, 주가 총액을 당연히 포함한 거고요. 게다가 채권자들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렇죠? 채권의 현재 가치를 당연히 계산해야겠죠. 네, Debt at Market Value겠죠. Here the debt refers to interest bearing liability, both long term and short term, long term value 포함한다. 네, minority interest at market value, if any.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선주 투자자들도 돈을 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주의 이것도 다 마켓 밸류예요. 그렇죠? 이 우선주의 마켓 밸류. Unfunded pension liability and other debt deemed provisions. 이것들도 그러니까 펜션 라이어빌리티도 펜션도 연금도 회사 돈을 빌려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연금 계좌, 네, unfunded, funded 된 건 이제 아니고 unfunded 된 연금 계좌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value of associate component 빼줘야 되겠죠.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cash and cash balance도 빼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캐시나 캐시 밸런스는 네, 이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빼갈 수 있는 돈, 네, 이다. 그래서 unfunded pension liability 하나 볼까? 이건 익숙하지 않은 용어니까. 음, 설명이 잘 안 돼 있네요. 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EV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 simplified way to understand EV concept is to envision purchasing of entire business.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서 그렇죠?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살 때 도대체 얼마에 살 수 있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회사를 사면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EV라는 게 회사에 돈을 댄 사람들, 스테이크홀더들이 갖는 가치니까 제가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그걸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를 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if you settle with all security holders, 주주, 채권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돈 줄 테니까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You pay EV. 그죠? 그 사람들의 권리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채권자들도 내보내고 주주도 내보내고 하면 여러분이 회사를 100% 가는 거예요. 그래서 EV가 되는 거죠. 네. Counterintuitively, increases or decreases in enterprise value do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value creation or value destruction. 그래서 이제 EV가 늘어났다, EV가 줄어들었다가 반드시 회사의 가치를 창출했다, 가치가 파괴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Any acquisition of asset, whether paid for in cash or through share issues, will increase AV. 그래서 EV를 증가하는 거죠. 예, 뭔가 네. whether or not those assets are productive. 예, productive 하든 않던 간에 예, 뭔가 네, acquisition을 하면 네, acquisition을 하면 늘어난다. EV가 늘어나는 거죠. 네. Similarly, reduction in capital intensity. 네. 투자를 안 하면, for example, by reducing working capital을 줄이면 EV는 이제 또 줄어든다.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value creation과는 네, 상관없는 개념이다. 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EV에서 캐시와 캐시 이퀴버런트 빼자다. 왜냐하면 회사를 인수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내 거니까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은 네, 인수자금에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EV에서 펀밸류에서 빠지는 거죠. EV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자산을 사면 그렇죠? 그건 이제 EV가 늘어나겠죠. 네, 캐시가 줄어들고 이 회사를 누가 인수하려면 그것까지 같이 사야 되니까 현금을 써버렸잖아요.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써버렸으니까 회사를 인수하면 현금은 내 거가 돼서 내 현금을 그만큼을 회사를 인수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왕창 써버려서 자산을 늘려놓으면 그 회사를 인수하는데 덩치가 커지니까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EV가 늘어날 겁니다. 네, 그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가 나쁜 프로젝트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주가를 막 주식을 발행해서 네 회사 자산을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면 그것까지 다 사야 되니까 역시나 EV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회사가 투자를 안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버렸어요. 팔면 회사에 현금이 생기는 거죠. 현금이 생기면 이제 회사를 인수할 때 그만큼을 안 사도 되니까 네 EV가 줄어들 겁니다. 네. 회사의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현금을 주식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면 주주나 채권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줄 돈이 덜 필요한 거죠. 그래서 EV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면 캐피탈 스트럭처 뉴트럴하다는 점입니다. 캐피탈 스트럭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EV 자체가 주주, 채권자 모두에게 가는 가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EV가 캐피탈 스트럭처 뉴트럴하니까 it is useful when comparing components with diverse capital structure. 자본 비용의 주식, 채권 비중이 다른 캐피탈 스트럭처가 다른 회사들과는 비교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네. 이에 반해서 price earnings ratio 같은 경우는 significantly more volatile in companies that are highly levered. 레버리지가 많이 쓴 회사는 레버리지 이펙트 때문에 price earning ratio는 굉장히 많이 volatile 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매조다. 해서 EV, EBITDA 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B와 대립되는 개념이 에비타니까 EB, 에비타를 많이 사용한다. 에비타가 말씀드렸듯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가까운 EV가 프리 캐시 플로우를 할인한 거고 그렇죠? 프리 캐시 플로우를 저는 이제 분모로 EV와
free cash flow to the firm, FCFF. 네, 네, 그러니까 ideally, ideally는 이걸 써야 되겠죠. 네, 근데 free cash flow to the firm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EBITDA로 많이 써요. 네, EBITDA로 많이 써. 그래서 EBITDA가 FCFF와 비슷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디프리에이션 아모타이저를 더해준 거죠.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그랑은 비슷하니까 이걸 매칭시켜서 비율을 봐야 되겠죠. 네. To compare returns between equivalent companies on a risk adjusted basis. 그래서 이제 EV, EBITDA를 많이 보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캐피탈 스트럭처 뉴트럴하고 they can then superimpose their own choice of that level. 그래서 이제 채권을 쓰면 이걸 이제 이렇게 먼저 비교하고 네. 그다음에 채권 네. 채권을 이제 수준을 비교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In practice, equity investors may have a difficulty accurately assessing EV if they do not have access to the market quotation of company debt. 그래서 EV를 계산하려면 EV는 이제 주식의 시장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주식의 시장 가치는 상장 기업이라면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채권의 시장 가치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신용 등급을 알아야 되겠죠. It is not sufficient to substitute the book value of the debt. 단순히 장부가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Because a market interest rate may have changed or market perception of the risk of the loan may have changed since the debt was issued.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EV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부채의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되고 부채 시장 가치를 하려면 신용 등급이 일단 기본이라고 합니다. Remember the point of EV. EV가 중요한 이유는 to neutralize the different risk cost of different capital structure. 네, 그래서 이런 캐피탈 스트럭처의 역할이다. 자본 조달 수단에 따른 리스크의 효과를 뉴트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 계산하면 애당초 제대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EV가 회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사모펀드, 네, 이런 데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겠죠. Buyers of controlling interest in the business use EV. 예, 사모펀드가 회사의 지배권에 관심 있는 회사들은 EV에 관심이 많다. To compare returns between business as above. They also use EV valuation or debt-free cash debt-free cash-free valuation EV valuation to determine how much to pay for the whole entity, not just equity. 네.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는데 얼마나 드냐? 아니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 시가총액만 있고 주가만 5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건 아니죠. 설령 51%를 확보해서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회사가 빚진 거 있으면 이제 제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49% 주주들한테도 배당 지불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V는 홀 엔터티 할 때 에코티의 채권, 에코티 전체 채권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Since the change of control may require debt repayment. 그래서 네, 설령 51%를 인수하고 회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채권을 다 갚아야 되니까 네, EV가 사실은 회사를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적합한 네, 적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They may also want to change the capital once in control. 일단 물론 네, EV를 지불해서 회사를 인수하면 캐피탈 스트럭처를 바꾸겠죠. 보통 뎃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네, 회사를 인수해서 뎃을 많이 일으켜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텍스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회사 비용을 높이죠. 회사에 있는 현금을 빼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 벤처 투자, 밸류에이션 하는데 모두 유용한 개념이고 프리 캐시플로우, 엔터프라이즈 밸류 이거에 기반해서 회사를 밸류에이션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